미리 캠퍼스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죠. 선생님들도 나왔나요? 지금 저번 시간에는 요 위쪽에 있는 메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위쪽에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템플릿을 이용해가지고 작업하는 방법을 소개를 했어요. 템플릿을 활용해서.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 거기 도구에 있는 것들을 소개를 할 거고요. 업로드. 우리가 미리 캠퍼스에서 제공되는 이미지도 엄청 많지만 내 이미지를 가지고 아니면 내 동영상, 여기에서도 동영상도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캠퍼스에는 동영상 작업은 안 해요. 그냥 이미지 작업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이미지를 업로드 시켜가지고 그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내 파일 업로드 나오죠. 이 버튼을 눌러서 내 이미지, 예를 들어서 저는 예전에 이미지 배경 제거를 해서 사용했던 이 한복 어린이를 추가를 해볼게요. 열기 눌렀더니 이렇게 삽입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클릭하면 여기에서 이미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크기도 조정할 수 있더라. 이것을 선택했더니 오른쪽에 뭔가가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나오죠. 이 이미지에 대해서 뭐 화사하게 이미지 필터 효과를 줄 수도 있다. 밝게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미지가 약간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이렇게 필터 효과를 줄 수도 있다. 그다음 아래쪽에도 뭔가가 선택하는 이미지에 대한 작업이에요. 색상 채우기라는 것은 이 색상에다가 뭔가 색을 더 얹히면 또 새로운 색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은 아니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나는 아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림자도 줄 수 있고 그림자 체크하면 그림자 원하는 그림자를 여기에서 그림자 색을 안 올려서 푸른색으로 해가지고 방향은 빛의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을 이렇게 좀 조정을 해보면 그림자 방향을 좀 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불투명도라는 것은 이 그림자의 투명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흐려지는 거죠. 이렇게 흐리게 준다든지 아니면 진하게 줄 수도 있어요. 그림자를 나는 좀 더 흐리게 줬다. 그 다음에 거리라는 것은 요 아이하고 그림자 사이의 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거리를 수치를 높이면 더 멀게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어울리게끔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흐림이라는 것은 약간의 이제 번지는 효과. 지금 보면 그림자 자체, 이러한 부분 자체가 좀 더 수치를 주면은 더 흐려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적당하게 좀 더 수치를 주면 좀 더 선명하게 보이죠. 이렇게 흐리게. 이러한 것을 적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기능은 사용을 해요. 이미지에다가 약간의 이제 갖다 놨더니 다른 이미지하고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림자 효과를 주면서 조금 어울리게끔 작업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는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효과들을 지정을 한 것,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꼭 내가 가져온 이미지에만 적용이 되냐? 미리 캠퍼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이미지에는 이러한 필터 효과라든지 아니면 그림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불투명도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 불투명도가 있었죠. 여기 불투명도는 그림자의 불투명도였고 위에 있는 불투명도는 이 이미지에 대한 불투명도예요. 수치를 낮추면 좀 더 투명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러한 사진을 맨 뒤에다가 넣었어요. 투명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이미지가 어때요? 그 아래가 이게 뭔가 투명도를 줬기 때문에 아래 이미지가 비쳐서 보이는 거죠. 만약에 이미지 자체를 불투명하게 줬으면 아래 이미지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사진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사진. 미리 캠퍼스에서 제공되는 이미지를 여기에서 검색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나무 한다면 나무 해서 원하는 나무들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요 가져왔더니 이 이미지를 선택하면 또 왼쪽에 보면 아까하고 똑같은 화면이 나오죠. 이게 이미지를 편집하는 화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를 편집하는 화면. 선택을 했더니 여기 정렬, 순서, 반전, 자르기 이 메뉴들 있잖아요. 정렬을 눌러서 보면은 왼쪽 정렬할 거냐, 가운데 정렬할 거냐, 오른쪽. 이 용지에서의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런 것은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눌러보면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렬도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용을 많이 하고요. 일단 순서라는 것은 지금 순서가 비활성 상태예요. 왜 비활성 상태일까요? 이미지가 하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미지가 하나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럼 이미지가 하나다. 그러면 이것을 순서 딱 했더니 이미지가 두 개가 있으니까 뭔가 이 이미지를 맨 뒤로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는 요 뒤로 보내지는 거죠. 이 이미지 위로 이렇게 보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두 개, 세 개 이렇게 이미지가 있다 하면 이 순서가 앞으로 맨 앞으로 이러한 것들도 나와요. 해서 또 한번 봐볼까요? 아무거나 그냥 여러 개를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뒤로 보낼 거냐, 맨 뒤로 보낼 거냐, 앞으로 보낼 거냐, 맨 앞으로 보낼 거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반전. 이 반전을 누르면 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좌우 아니면 상하 해가지고 좌우 반전하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다음 상하, 이렇게 상하. 그래서 원하는 위치대로 이렇게 이 이미지를 좌우 반전 이렇게 만약에 이것을 꼭 이렇게 좌우 반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상하 반전도 할 수 있지만 회전도 할 수 있죠. 우리는 여기를 선택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회전해 가지고 이미지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자르기가 있어요. 자르기를 봤더니 뭔가 화면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뭔가 화면이 바뀌면서 이 영역 있죠? 지금 말 그대로 이 투명한 영역, 여기, 지금 마우스로 제가 이 부분, 이 영역이 지금 자르기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 안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여기에서 이 부분, 이 꽃 부분만 보이고 내가 이 영역을 한 이 정도, 요 정도 보이겠다. 그리고 나서 이게 체크를 눌러야지만 적용이 되는 거고 이건 취소예요. 예, 체크 눌러보는. 이미지가 좀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그렇죠?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자르는 거예요. 원하는 부분만 해서 그래서 이 다양한 이미지가 있지만 나는 요 이미지 전부 다 말고 하나만 쓰고 싶어 했을 때는 여기 영역을 이렇게 가지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 다음에 확인.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가지고 올 수도 있더라. 세밀하게 작업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사용을 하는구나. 이미지 작업할 때 요소. 요소에서는 이제 원하는 이미지 같은 거, 이미지 같은 것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여기서 검색해가지고 원하는 이미지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가지고 올 수 있구나. 이미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선택하면 여기서도 불투명도 설명했고 색상을 요 오렌지색을 나는 뭐 초록색으로 바꾸고 싶다.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 이 좀 더 밝은 요 색은 좀 더 흐린 이런 색으로. 그렇죠? 그래서 까만색, 좀 나는 갈색 계통으로 하고 싶은데 이건 수치를 변경해야 되니까 나는 이 색으로 할까? 이렇게. 그래서 제공된 이미지를 그대로 색상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내가 좀 더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텍스트죠. 텍스트.
여기서 텍스트 글자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쁜 글자체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서 원하는 거 선택해가지고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하고 나 이거 필요가 없는데 이것만 필요한데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만 지우고 싶은데. 네? 분리, 분리.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룹을 해제를 하는 거죠.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를 지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원하는 것만. 그래서 여기에서 다양한 예쁜 글씨체를 가지고 와서 분리시켜서 필요한 부분만 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가 오늘은 신무길이네요. 글자를 그냥 썼어요. 쓰고 나서 글자를 쓴 다음에 여기서 글자체를 다시 변경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글자체에서 필요한 부분도 글자체 변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 변경할 수 있고, 굵기, 기울임, 밑줄 이런 것은 아시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이러한 부분들은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뭐 위에, 가운데, 아래 정렬하는 거, 그리고 불투명도 주는 거,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렇죠? 글자 색, 여기서 원하는 색 바꿔주는 거, 그다음 글자 배경색, 보니까 배경색 주면 글자 뒤에 색이 들어가더라. 이건 아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더 세밀하게 바꿔줄 때 글자 조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글자 조정 해가지고 자간, 행간, 장평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할게요.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글자를 L을 넣어서 제가 이 부분 우리가 썸네일을 작업할 때도 보면 글자 같은 경우를 왼쪽하고 오른쪽을 조금 맞춰주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글자 수를 좀 다르게 해볼게요. 다르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디자인할 때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6글자고 7글자인데 어떻게 맞추냐? 이 글자체를 장평은 세로 높이는 그대로 두고 약간 가로를 좀 늘려주는 거예요. 장평. 그래서 제가 장평을 조금 늘려볼게요. 지금 자동으로 좀 해서 맞춰서 조금 더 늘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글자 수는 달라도 왼쪽과 오른쪽이 조금 적당하게 맞춰졌죠. 네. 지금 좀 속도가 빠르신 선생님들은 옆에서 같이 함께 작업하면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글자체가 아니라 나는 이거 똑같이 100인데 자간은 행간은 행과 행 사이의 간격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행간의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같이 써볼게요. 오늘은 신목이 썼어요. 그러면 이 두 줄이잖아요. 두 줄이니까 행간은 요거 해서 적당하게 보기 좋게 글자에 따라서 좁혀줄 수도 있고 늘려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글자를 이렇게 썸네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한글로 이거 띄어쓰기 해야 되잖아. 그래서 띄어쓰기 할 수도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글자를 한글로 해서 이 나무 글자 색에만 나 초록색 하고 싶어. 이렇게 글자 아니 빨간색 할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방법으로 한글로 나무 심기 눈에 확 띄게 디자인을 할 때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에 대해서 외곽선도 줄 수 있다. 만약에 여기가 배경이 좀 진하게 제가 한번 진한 배경 줘볼까요? 이거 적용을 해볼까?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글자 외곽선을 체크를 해서 나는 흰색으로 주고 싶다. 글자 외곽선을 이렇게 줄 수가 있죠. 그럼 이걸 누띠라고 그러거든요. 디자인할 때는 누띠.
르띠 작업이라고 해요. 좀 글자를 좀 선명하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외곽선을 주더라. 이 외곽선도 굵기를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다. 해서 적당하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도 줄 수 있고 나머지는 모르셔도 되고 그림자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스타일 요게 보면 이런 다양한 글자 있어요. 효과 줄 수 있는 부분들 보면 정보 타이틀 더 보기 해서 보니까 이런 것들 볼 수 있죠. 여기서 원하는 거 선택을 해가지고 뱃살과 거리두기 해서 원하는 거 이렇게 다이어트 오늘부터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배경 여기서 원하는 배경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배경 이미지를 가지고 갖다 놓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 배경 자체도 이렇게 사진 배경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아니라 이제 하나씩 봐볼게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배경으로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거 가지고 올게요. 이거. 제가 이미지를 가져왔잖아요.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선생님이 필요한 뭐 파일을 업로드 시켜서 이미지를 사용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 이미지를 나는 배경으로 깔아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배경으로. 그럴 때는 이 이미지를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고 왼쪽에 더 보기가 있어요. 지금 새로운 기능 설명하는 거예요. 더 보기를 눌러서 보면 이 이미지를 나는 배경으로 만들기라고 눌러서 보면 이렇게 배경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배경. 그렇죠? 그러면 배경 이거 지우고 싶은데 지우고 싶다. 나 이거 배경으로 안 하고 싶어. 마음에 안 들어. 했을 때는 선택을 했더니 배경 편집이 나오죠. 이 배경 편집 눌러서 다시 여기에 들어가 보면 사진 빼내기.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배경으로 가지고 가는 거, 마음에 안 들어서 배경에서 빼버리는 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식목일이니까 뭔가 식목일답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똑같은 걸로 사용을 해볼게요. 헷갈리지 않게 이걸 저는 배경으로 쓰고 싶어요. 배경으로 가지고 왔어요. 배경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이제 배경 편집 제가 더블 클릭했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를 조금 이렇게 수정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체크 확인 눌렀어요. 이렇게 일단은 배경을 만들었어요. 배경 깔고 글자를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글자 저는 글자를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일반적인 글자 이걸 쓸게요. 아까 쓰다 보니까 이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서 아까 뭐라고 했었죠? 신문 한 그룹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적당히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제가 미래를 글자색을 좀 빨간색으로 바꾸고 나무를 초록색으로 바꿔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꿔볼까요? 하고 대한민국을 뭐 파란색으로 바꾸고 글자는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나서 이렇게 보고 지금 이미지를 하나를 좀 업로드한 거 이 이미지를 한번 써볼까요? 제 이미지를 크기를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조금 더 세련되게 디자인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조금 위치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했다. 글자 크기를 좀 더 키웠어요. 뭔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가져왔어요. 좀 크기를 좀 더 가지고 오고 해서 이제 색상에는 우리가 디자인을 좀 더 세련되게 디자인을 하고 싶을 때 팁이 뭐가 있냐면 너무 기본적인 이미지하고 동떨어진 색상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동떨어진 색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기존에 지금 이미 삽입된 이미지의 색상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팁이에요. 지금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 때 내가 글자를 아까는 이 초록색 그냥 초록색 줬잖아요. 그러면 글자 색을 한 번 더 변경을 해볼게요. 제가 아이고 요 이미지를 여기 글자를 그냥 글자 색을 초록색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가 범위를 선택했어요. 여기 지금 배경에 있는 색상하고 요 이미지 아이의 색상 이 아이한테 있는 색상 중에서 초록색을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글자 3개 보면은 요 스포이드가 있잖아요. 이 스포이드를 가지고 조금 이 색상을 쓸까? 아니면 요 색상을 쓸까? 요렇게 해서 원하는 색상을 클릭하는 거예요. 지금 보이죠? 클릭했어요. 그러면 그 글자 색이 요렇게 요러한 색, 이 색상하고 이 아이의 색동, 요 색상이 같은 색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글자하고 이미지가 많이 동떨어지지 않게 보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 검정색이 너무 튄다. 여기 보면 글자 색에서 검정색도 너무 튀잖아요. 동떨어진다. 그러면 이 글자, 한 그룹, 이 글자만 선택해가지고 스포이드를 선택해서 조금 까만색에 가까운 부분, 좀 진한 부분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가 진한가? 이러한 색상을 선택해주면 미묘하게 약간 전체적으로 조화 있게 이렇게 이미지가 디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이 색상도 좀 더, 요 아이의 이 푸른색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너무 어둡다 했을 때는 좀 더 밝은 색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고 뭐 요 부분 미래 이 색깔도 이게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는 이왕이면 이미지 색상에 있는 색을 추출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자. 이 정도 이렇게 팁을 드리는 거고 또 여기에서 배경하고 이 아이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뭔가 좀 어색하다 했을 때는 이러한 요소들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나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추가를 했어요. 크기를 해서 내가 조금 선생님들 이렇게 하나씩 해보면서 따라오셔도 되고 여기에다가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러한 것들도 지금 뭐 반사 있었죠? 이 부분에서 반전해서 오늘 배운 것들을 조금 적용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고 나서 맨 뒤에다가 글자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맨 뒤로 가지고 간다 라든지 그래야지만 글자하고 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추가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이미지를 써볼까요? 너무 밋밋하니까 꽃 하나 해볼까요? 꽃 같은 거 이런 거 해볼까요? 이런 거 해서 가지고 와서 왜 그러냐면 전 A만 빨간색이 있어서 이 부분을 추가해서 약간 이렇게 가지고 온다든지 또 어떤 부분이 좀 어색한가요? 해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노란색도 한번 줄까? 예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기 위에가 밋밋하니까 맨 뒤로 보낼게요. 이거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글자 색이 이제 글자가 좀 이미지하고 좀 구분이 안 된다 했을 때는 뭐 애각선을 흰색으로 이렇게 주셔도 되고 그래야지만 좀 더 글자가 보이겠다. 이미지하고 글자하고 겹치면은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주시면 좀 더 이미지가 도드라지게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는 이렇게 지금 다운로드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들이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또 확인을 할게요. 이미지만 오늘 올려보세요. 다운로드 받은 거. 제목을 제가 입력을 안 했나 봐요.
이렇게 해서 발행까지